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도 가는 길에 시청자 질문과 답변을 하나 하고 갈게요. 예, 제가 원래 이런 건 좀 Q&A로도 좀 묶어서 하는데 요즘 좀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제가 영상을 이제 몇 개씩 미리미리 업로드 하는데 영상을 8개로 올렸는데 8개가 다 노딱이 뜨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내가 뭐 올린 영상에 이렇게 노딱이 붙을 애들도 아니고요. 그 8개 영상은 더더욱 노딱이 붙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었는데 노딱이 붙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내가 그 메뉴창에서 최종 제출을 누르고 나면은 그 제출을 눌렀을 때 뜨는 상세 표시창에는, 그러니까 검사 결과 표시창에는 이상이 없음이라고 뜨는데, 그거를 제출 완료하고 나서 창밖으로 나오면은 노딱이 붙는 걸로 봐서는 약간 좀 유튜브 알고리즘이 약간 제 채널 약간 타겟으로 해가지고 얘는 일단 의무적으로 노딱을 한번 붙이고 보자, 약간 이런 식의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AI가. 이게 왜 그런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뭐 걱정하는 것처럼 막 무슨 뭐 여초에서 뭐 여가부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앤드류 테이트 때문인 것 같아요. 앤드류 테이트. 왜냐면은 제가 일전에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했듯이 앤드류 테이트가 어떤 식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장악을 했는지 롤로타마씨가 잘 설명을 하거든요.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앤드류 테이트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점령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앤드류 테이트가 얘기하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장난이 아니죠. 유튜브가 지향하고자 하는 점과는 아예 반대 극단에 있습니다. 약간 유튜브는 약간 좀 페미닌 임페러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브는 약간 좀 그런 여성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옹호하는 약간 이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아마 앤드류 테이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앤드류 테이트를 이렇게 퍼다날랐던 채널들은 죄다 아마 수익이 안 됐을 거고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고요. 아마 그래서 뭐 저는 앤드류 테이트를 뭐 직접적으로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알고리즘상 연루가 된 것처럼 보이니까 일단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그런 얘기를 좀 안 하고 원래대로 여러분과의 그런 시청자 질문과 답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살면서 제 채널 운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좋아요 눌러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좋아요 같은 것도 좀 눌러주시고 해가지고 이 채널이 그렇게 나쁜 채널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인지를 유튜버한테 시킬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즘 이렇게 개개인 사연을 좀 깊게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사연자는요, 레드필 입장에서 매너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3살 청년이고요. 키가 160대로 좀 작으시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학생 때부터 야수성이라는 게 좀 많대요. 그래서 약간 내가 나다, 인생 잘난 맛에 살았던 것 같다, 남자들 무리에서도 존재감이 항상 있었고 뭐 진지한 친구, 그렇게 살아왔대요. 대학 다니고부터 꼬신 거는 아닌데 여자들이 이런저런 식으로 호감을 보이기도 했고, 아닌 것 같은 사람은 내치고 괜찮으면 사귀기도 했다.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입지에 있는 남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알바하면서도 번호도 한 번씩 따여봤다. 예, 좋습니다. 뭐 번호를 따여봤다는 얘기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게임 셋.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연자분 소개고, 이 질문이 뭐냐면은 매너를 레드필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합리적인 남자는 다 읽었고 잘난 놈 심리학은 반 정도 읽었습니다. 근데 영상이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매너를 갖추고 여자에게 잘 대하는 게 블루필적인 생각이라는 게 들더군요. 여자한테 할 말은 하고 그저 선만 지키는 식으로 대해서 매너에 크게 의미 부여 안 하고 하든 말든이라는 생각이 강한데, 원체 센 느낌이라 매너까지 없으면 약간 망나니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망나니를 좀 상쇄하기 위해서 매너를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잘난 놈 심리학에서 비밀 계약 부분이 걸리더군요. 은연중에 요구하고 인정하길 바라는 느낌, 아니라고 해도 부정해도 깨름직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또 레드필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선천적인 레드필 알파가 아니라 블루필적인 측면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을 이상적으로 본다고 이해했습니다. 건전한 남성상의 관점에서 매너를 어떻게 보시나요? 또 레드필 코리아님은 매너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뭐 비단 따로 떼서 얘기를 할 정도로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앤드류 테이트 영상을 이제 지난 한 몇 주간 다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앤드류 테이트를 다루는 롤로타마씨를 다룬 거죠. 그죠? 여러분이 앤드류 테이트를 보면서 참 굉장히 충격적이고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멤버십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요즘 번역을 하고 있는 33 Secret의 맷 크로스 영상을 보면서 정말 천지를 개벽하는 듯한 그런 식의 그 여자의 어떤 그런 남자를 향한 매력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33 Secret은 항상 제가 앞에 사족을 붙이죠. 제가 왜 사족을 붙이냐면은, 이것은 애초에 레드필은 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한국에도 피자헛이 있고 미국에도 피자헛이 있지만 똑같이 미국 피자헛을 그대로 레시피를 가져와서 먹으면요, 한국인들 입맛 굉장히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현지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뭐 33 시크릿 영상 서두에 종종 설명했지만 맷 크로스가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한국 남자들 입장에서 맷 크로스나 앤드류 테이트의 그런 어떤 여자를 보는 철학이던가 또는 레드필에서 말하는 여자가 남자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미국은 원체 인구가 많고요. 그리고 미국은 기회주의의 나라, 기회의 나라? 아무튼 간에 굉장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알파메일과 미국의 알파메일의 급이 달라요. 일단 뭐 앤드류 테이트만 봐도 알겠죠. 가끔 이제 내 댓글에 앤드류 테이트가 뭐 웹캠 비즈니스로 성공했다고 되게 비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게 비하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어떤 여자와 남자 간의 그런 그 여자가 보는 그런 알파의 기준치가 저기 천상계에 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규모의 경제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자들이 워낙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워낙 많은 아이고 우리 어린이 착한데 손 들고 지나가네. 여기 스쿨존인데 워낙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 워낙 그런 핫한 남자들의 대쉬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인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워낙 이 남자 저 남자 대쉬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런 남자의 기준에 대한 망상이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를 따라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그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결코 동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미국의 블랙필과 한국의 블랙필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랬죠. 장난으로 막 한국의 블랙필러들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미국에 비하면 양반이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오죽하면은 에론 클레리가요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Delusional Calculator라는 어플인가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US Census Bureau 있습니다. US Census Bureau. 제가 이전에 미국 편모가정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레드필에서 인용되는 US Census Bureau의 그런 자료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게 원래 저 돌아다니는 걸 제가 복붙을 한 건데 지금 요즘 그게 구글이 검열을 한 건지 요즘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데이터의 일부만 다룬 블로거들이 지금 제가 남아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거 제가 그때 다룬 자료들은 이거 출처를 이게 다른데 쓰고 싶으셔가지고 출처를 물어보신 분들이 댓글이 좀 계셔가지고 지금 출처를 제가 알았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그 내용은 Fresh and Fish나 여러 레드필 채널에서 또는 롤러타마시도 종종 인용을 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 어느 정도 확실히 근거가 존재하는 데이터인 것 같고요. 뭐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원래 한 얘기가 뭐였냐. 그래서 레드필에서 매너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왜냐하면은 이 레드필 특히 맥크로스의 채널이나 어떤 앤드류 테이트가 하는 말을 보면은 완전 그 영어에서 얘기하는 jerk, a-hole, 그냥 나쁜 남자 그런 뭐 나쁜 놈이 되는 게 꼭 답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저희 채널 초창기에 말씀드렸다시피 congruency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congruency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congruency는 영어로 검색을 해보면은 약간 좀 일관되는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항상 그 예를 들었죠. 제가 레드필 코리아 채널을 운영하지만 제가 뭔가 마동석 씨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경상도 사나이의 그런 상남자 같은 스타일을 취하면은 저랑 안 어울려요. 왜냐면 저는 얼굴이 되게 앳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막 멋있고 막 상남자처럼 생긴 그런 남자들의 그런 전략과는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내가 가진 전략은 뭐 외유내강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야 이 남자 첫인상은 되게 뭔가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되게 중성적인 느낌이고 그랬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얘 안에도 남자가 있구나 약간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일전에 소개했던 로버트 그린이 쓴 유혹의 법칙이라는 나오는 책에 뭔가 댄디 같은 전략을 저 같은 사람은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컨그런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무조건 맥크로스나 여러분들이 앤드류 테이트처럼 똑같이 그 행태를 베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일전에도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4차원인 컨셉을 잡는 애가 반에 있고요. 찐 4차원인 애가 반에 있어요. 내가 4차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내가 4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당신은 4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반 애들이 얘는 또라이다 4차원이다 이러면은 당신은 4차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로. 내가 그걸 어떻게 자신있게 얘기하냐면은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7차원이었습니다. 나는 그 별명이 그리고 싫었어요. 솔직히 나는 내가 되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애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근데 뭐 애들이 그게 뭐 경멸의 의미로 부른 게 아니라 뭐
애성의 의미로 부른 거니까 내가 뭐라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매너를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앤드류 테이트가 주류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슬슬 뭐 앤드류 테이트의 성공의 어두운 비밀 해가지고 막 그런 식의 영상들이 이제 막 적용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슬슬 주로 이제 감마 메일들이 만드는 거겠지. 근데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장면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앤드류 테이트가 어떤 여성을 그렇게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자를 막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침대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면 아마 대부분의 우리 한국 남자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거야. 만약에 여러분의 대학 학과에서 어떤 남자애가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 영상이 유출됐다고 생각해봐요. 총녀부터 시작해가지고 총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대잡아 붙고 막 유출되면은 막 커뮤니티다 그냥 끌어오르고 뭐 여초는 뭐 20대 뭐 역시 이대남이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뭐 클리앙은 역시 이직들은 문제다 이러고 그럼 또 팬코는 또 선 긋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안 봐도 비디오인데 되게 재밌는 거는 진짜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인터넷에서도. 왜냐하면 이런 게 이게 대외적으로 미디어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심지어 그거를 원하는 여자 당사자들도 원치 않거든. 그런 식으로 침대 위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걸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BDSM, 내가 옛날에 ICBM이냐고 물어봤던 그 BDSM 성향 중 하나겠지. 그거 여자가 찍은 것도 아니에요. 여자가 몰래 설치한 것도 아니야. 테이트가 찍은 거야 아마. 그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일전에 내가 맨 처음 초창기 영상 때 누가 나한테 남자한테 맞고도 안전한 여자의 심리가 뭔가 했을 때 조심스럽지만 당신이 그거를 뭔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여자가 직접 구해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섣불리 끼어들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바로 이런 일부 또는 일부라고 보기 어려운 여성들의 이런 다크한 성향 때문이에요. 나는 이거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았나요? 절대 와인 나이트처럼 다른 사람한테 백마탄 왕자 마냥 다른 연인 사이에 함부로 껴가지고 뭔가를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흥미로운 레딧필에서 자주 인용되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로로타마시도 종종 인용을 할 정도로 나름 뭐 그 지역에서는 유명했나봐요. 미국은 워낙 땅대가 넓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클럽에서 그 커플이 싸움이 난 거예요. 미국 클럽에서. 그래서 뭐 여자가 뭐 맞았나 그랬을 거야. 아니면은 뭐 남자가 뭐 굳이 때리진 않았더라도 아무튼 뭔가 특정한 어떤 행위들을 했겠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백마탄 왕자를 자처할 무슨 행동을 했나봐요. 그런데 이 남자가 너 왜 여자 괴롭히냐 이런 식으로 온 백마탄 왕자 남성을 총으로 쏴버린 거예요. 와, 우리 정상적인 일반적인 이런 베트남들 사고방식으로 특히 법치를 잘 지키고 그런 식의 우리 한국 남자들이 사고방식으로는 이 여자가 심리 밖으로 도망가야 되잖아. 드디어 내 남자친구가 이제는 살인까지 저질렀구나 하면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여자는요 자기 남자친구랑 떠났어요.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겠지. 뭐 위협을 당해서 함께 간 거지, 협조한 거지, 뭐 여자가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의 댓글이 내 쇼츠 영상에도 많이 달렸고, 그때 로로타마 씨가 연구를 인용하면서 얘기했지만 여자들은 폭력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남자한테 그거를 남성성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고요. 아마 한국이 그런 게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이 워낙 치안이 좋은 나라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논쟁은 차차 하더라도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가지고 매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미국과 한국 사회의 이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한국이 좀 더 미국에 비해서는 덜 마초적인 거 좀 참작을 해서 보더라도 여러분이 레드필 컨텐츠를 보면은 여자한테 싸가지 없이 할수록 내가 매력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필요 이상으로 싸가지가 없어져야지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너남은 다 베트남인가? 매너남은 다 블루필적인 건가? 그래서 매너남은 매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잘못된 관점이에요. 언제나 항상 뺑뺑이 돌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매너를 있게 할 것이냐 없게 할 것이냐는 두의 문제예요. 방법론의 문제야.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올렸어요. 알파메일은 여자한테 돈을 쓰는 거냐, 아니면은 내가 알파메일이면은 여자가 돈을 신났다고 나한테 쓰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연애는 반반씩 하는 거냐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잖아요. 내가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이게 레드필러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채널을 보는 남자들은 각자 인생 경험에서 어떤 걸 체험했나 좀 한국 버전의 좀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였는데 거기 보면 댓글에서 이제 우리 레드필러 된 남자들 굉장히 멋있는 말들 많이 해줘요. 예를 들면은 이것은 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상태, 어떤 바이브,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문제다. 정확한 정답이에요. 마찬가지로 매너를 어떤 상태, 어떤 존재, 어떤 바이브에서 하냐의 문제예요. 무조건 매너 있게 한다고 해서 그게 블루필이고 무조건 여자한테 싸가지 없게 한다고 해서 그게 레드필이고 알파함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레드필 커뮤니티, 미국 레드필 커뮤니티에 있는 제이 월러가 있겠죠. 제이 월러는 매노스피어 유튜브에 등장한 최초로 쉬보리 그러니까 기사도 정신에 대해서 운동한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 뭐 그런 룰지로에 있는 뭐 모던 라이프 데이팅 존 뭐 기타 여러 가지 데이팅 코치 한다는 그런 룰지로 멤버들 보면은 다 약간 좀 그 기존의 전통적인 그 레드필 커뮤니티의 약간 그런 스탠스를 유지했거든. 뭐 남자는 기본적으로 약간 살짝 좀 싸가지가 없어야 되고 살짝 좀 나쁜 남자 스멜이 나야 되고 이걸 얘기했는데 제이 월러가 처음 이제 레드필 커뮤니티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등장하고 나서 롤로타마시 방송에 처음 나왔거든요. 롤로타마시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시보리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여러분이 시보리 기사도 정신을 하고 매너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스탠스로 어떤 마인드로 어떤 상태로 여자한테 진입을 해서 그런 식의 매너를 보여주냐가 문제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즉 어떠한 굉장히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알파라고 베타라고 하면은 좀 여러분이 좀 맨날 그런 스테레오타입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니까 하이밸류 메이라고 합시다. 하이밸류 메이. 꽤 고등급 남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고등급 남자는 스탠스나 컨셉이 굉장히 나쁜 남자고 약간 싸가지 없는 남자인데 여자한테 잘 먹히는 케이스가 있는 거고 어떤 고등급 남자는 굉장히 매너 있고 사근사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만만히 볼 수는 없는 그런 식의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매너가 있더라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굉장히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요. 그럼 거기 있는 어떤 직원이 나한테 매너 있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는 당연히 내가 갑이니까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내가 어디 뭐 대통령인데 밑에 공무원이 실수를 했어. 내가 불러서 이제 문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되게 매너 있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공무원은 완전 바짝 얼어서 쫄아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의 차이. 그러니까 여자한테서 매너는 필요해요. 심지어 앤드류 테이트도 뭐라 그러냐면은 걔가 여러분 앤드류 테이트가 웹캠 비즈니스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걔 방송 나서 진짜 하듯이 막 윽박 지르고 맨날 여자한테 소리 지르고 막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그러면서 웹캠 비즈니스를 했을까요? 앤드류 테이트도 여자를 다루는 법의 기본을 이해를 어느 정도 한 부분이 있어요.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웹캠 비즈니스의 자신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떠드는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대표적으로 무슨 인터뷰 발언이 있냐면은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여자는 비평을 할 때 웬만하면 다이렉트하게 비평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옛날에 그런 남자 권력자들, 그런 남자 알파메일들 직원 했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잖아. 그래서 충신들은 직원을 하다 막 잘려나가잖아. 뭔가 사람한테 직원을 하는 거는 남녀노소 안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여자가 좀 더 남자보다 직원을 잘 못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맨날 롤로타마 씨가 맨날 듣는 얘기인데 여자들이 와가지고 롤로 난 당신 얘기에 공감한다. 난 당신 얘기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이거 말투 톤 좀 어떻게 좀 좋게 하면 안 되겠냐. 다 이 소리를 한다고 롤로타마 씨가 항상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레드필 채널에서 되게 소수긴 하지만 일부 여성 시청자들이 가끔 댓글로 지나가다가 레드필님 근데 다 좋은데 꼭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되게 톤을 중요시해. 왜냐면 여자들은 감정을 우선적으로 프로세스를 하거든 남자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앤드류 테이트도 여자들이 하루에 한 8시간씩 방송할 거 아니야. 지친단 말이야. 그러면 앤드류 테이트는 한 18시간씩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방송을 모니터링 하면서 심지어 그래서 앤드류 테이트가 대신 채팅창에 쳐준 경우도 있어요. 여자인 척 하면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데 여자한테 피드백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앤드류 테이트가 평소 뭐 프레시 앤 피쉬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가오 잡듯이 여자를 무조건 후들겨 패스가 아니요. Very positive way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앤드류 테이트조차 여자가 자신을 특히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계에서 이 여자가 나한테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나한테 자발적으로 넘기게 만들 정도로 내가 프레임을 장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장악을 한 입장이지만 여전히 여자는 감수성적인 동물이고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걸 알기에 굉장히 positive way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맷 크로스처럼 굉장히 jerk, 싸가지 없는 그런 나쁜 남자 모드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맷 크로스는 일주일에 데이트한 여자가 6명이에요. 그것 말고도 더 꼬실 수 있는 애니까 여자가 좀만 쉬 테스트를 하거나 여자가 좀만 삐딱하게 나가면은 바로 그냥 냈다 꽂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맷 크로스 정도의 입지는. 근데 그게 왜 그게 돼요? 남자의 컨피던스는 옵션에서 나온다고 레드필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요. 또는 그래서 남자들은 이게 fake it until make it이 작동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경제력이거나 이게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되는 남자애들
이게 본능적으로 되는 남자애들은 옵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있는 남자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옵션을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거는 약간 좀 뻔뻔스러운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조만간 할 16 Command on Prune, 푼의 16가지 계명 보면은 그 계명 중 하나가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을 가져라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효과는 있고요. 그걸 지원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히려 여자한테는 이 남자의 그런 오만함과 싸가지 없음이 특정 여성들한테는 어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드필 지식을 볼 때 여자가 우리는 여자의 공통점을 보고 여자의 그런 다변적인 면을 동시에 보려고 하지만 여자 개개인으로 들어가면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레드필님 레드필 지식은 여자를 너무 일반화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오히려 공통 분모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제이 월러라고 해서 미국의 모든 여성을 꼬실 수 있지 않아요. 앤드류 테이트라고 해서 미국의 모든 여성을 꼬실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학과마다 가끔씩 나쁜 오빠의 기질을 갖는 그런 선배 남자들이 있지만 과에 있는 신입생 여자애들이 다 그 오빠랑 자고 싶어하는 거 아니라고요. 일부러 저런 오빠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위험하다고 경고한 오빠고 주의하라고 경고한 오빠고 저 여자는 뭔가 저 오빠는 뭔가 소문이 더럽고 나는 그 가십거리의 현장에 서고 싶지 않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또는 경험적으로 나쁜 남자랑 너무 놀아나다 보면은 내가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애초에 시작도 안 한 여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크로스 같은 그런 저크 스타일의 남자가 꼬실 수 있는 여자들이 있는 거고, 반면에 그런 제이 월러 같은 그런 약간 기사도 정신이 느껴지는 그런 품위가 느껴지고 그런 게 느껴지는 남자한테 끌리는 여자들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근육 그 문신 돼지 곤충 그 문신 돼지 형님 같은 경우 그런 우리 형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형아들 옆에 보면 꼭 정말 진짜 예쁜 여자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크로스과 스타일의 여자인 거지. 그런 식으로 마초적이고 피지컬하게 마초적이고 굉장히 공격성 있고 야수성 있는 남자한테서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 여자인데, 그런 여자가 그런 여러분이 블루필인가 정도로 착각이 될 정도의 그런 사근사근한 매너남과 꽂힐 일은 잘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입이 있는 겁니다. 타입이. 그래서 레드필 지식에서 롤로 타마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게, 레드필 지식에서 롤로 타마시가 이것은 퍼플필입니다라고 규정을 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퍼플필이 뭐예요? 빨간색 레드필과 블루필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드필적인 지식을 갖고 블루필적인 망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블루필적인 망상이란 다름 아닌 원아이더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드필 지식에서 롤로 타마시가 말하는 퍼플필이란 결론적으로 레드필 지식과 블루필 지식 중간에 타협을 한 건데, 이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깝고 가장 끔찍한 경우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레드필 지식으로 특정 여성을 낚으려고 하는 거거든. 레드필 지식으로 특정 여성을 픽업하려고 하는 거거든. 물론 픽업 아티스트들은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레드필 지식에서는 너의 프레임에 들어오고 너의 스타일과 너의 최고의 버전이 됐을 때 너의 프레임에 들어오는 여자들을 고르는 얘기지, 뭔가 특정 여성을 꼭 찍어가지고 걔가 아니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자가 어떤 타입의 남자한테 끌리는 건지도 모르고, 심지어 앤드류 테이트가 잘 얘기했듯이 같은 여자더라도 인생의 어떤 시점을 겪고 있고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을 겪었고, 그래서 그 여자의 감정 상태가 지금 어떻고 남자에 대한 니즈가 어떻고 뭐가 충족되고 싶고 그 타이밍.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연애는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오랜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생길 법한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진다고. 연애는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특정 한 여자를 완전히, 물론 그런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특정 한 여자를 레드필 지식으로 꼬시려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고, 그게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그 여자한테 맞추려고 하는 기제고, 자꾸 여러분이 레드필 지식을 응용하더라도 근데 얘를 꼬셔야 되니까 얘가 원하는 게 뭐지? 자꾸 걔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 걔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없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주도적인 그런 프레임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의 저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사연자분의 질문을 정리를 해보면은, 은연중에 요구하고 인정하길 바란다. 매너를 사용하는 게 부주의장 깨름칙한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요, 사연자분이 매너를 하는 이유가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나는 이런 남자니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 매너가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안 하는 건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여자가 도망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는 거라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보니까 뭐 여자를 못 사귀신 건 아니고 여자한테 잘 먹히시는 건데, 아예 그냥 저크 모드로 나가가지고 그냥 매너 같은 거 버리고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십상남자가 됐을 때 오히려 여자가 적극적으로 잘 꼬셔질 수도 있고요. 근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두 명 해봐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면 또 나랑 꼬이는 사람들이 바뀌거든. 그래서 아직 어리시니까 충분히 실험을 해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건 내가 가타부타 얘기를 못 하겠는 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시장이에요. 연애 시장, 데이팅 마켓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연자분이 어떤 식으로 변신을 했을 때 그거를 시장에 내다 놔야지 그 시장에 있는 우리 숙녀분들이 사연자분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시장이 정하는 거지. 이 내 개인 이 시장 참여자 중 하나인 그것도 남자인 내가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연자분이 매너를 버리고 정말 레드필 매운맛 모드로 저크가 됐을 때, 나쁜 놈이 됐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효과가 반대로 매너를 적당히 탄 게 약간 좀 사람을 밸런스를 맞춰주고 뭔가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을 만들어주고, 야, 이 오빠는 되게 야생미가 느껴지는데 은근 매너가 있는 게 되게 매력이야 라고 느껴서 당신을 좋아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이제 그런 본인의 한 성격의 한 파트로 만들어서 상태 유지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판단은 시장이 한다. 그래서 블루필적인 측면을 사용할 줄 아는 것도 이상적으로 본다고 이해하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보셨습니다. 레드필 지식은 블루필적인 가치를 버리지 않아요. 단 레드필적인 스탠스에서, 그러니까 레드필적인 B 존재 상태에서, 자, B 존재는 레드필적인데 do 행동은 이제부터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인지를 하고 코그니티브하게 인지를 하고 슬기롭게 응용을 하라는 얘기지. 바보처럼 그런 디즈니 동화에서 나오는 그런 식의 그런 백마탄 왕자 같은 망상, 여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착한 남자 같은 그런 망상을 진실로 믿고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응용, 그거를 그래서 레드필에서는 여자한테 게임에 대해서 떠들지 말고, 레드필에 대해서 떠들지 말고 play with her 그녀랑 함께 놀면서, 그녀를 갖고 놀면서, 그녀와 함께 놀면서 즐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게임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 여자는 그냥 남자가 알아서 판을 벌리고 즐기게 하고 놀아주고 이러길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요. 남자들은 자동차의 본네트를 까봐가지고 그 안에 구조가 어떤지 보고 싶어 하지만, 여자들은 본네트 안이 궁금하지 않고 그냥 차에 시동 걸리고 차가 퍼지지 않고 차가 잘 나가고 잘 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딱 그 비유예요. 그게 남녀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드필 지식을 여자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는, 레드필이 뭐 예전에 어바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뭐 쓰레기 같은 지식이고 사악한 지식이어서 여자한테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여성을 다룰 줄 모르는 거고 여자에 대한 사회적 지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마치 간마메일처럼 여자가 운전하고 있는데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자기야, 이 핸들이 돌아가는 이유는 밑에 휠 얼라이먼트 때문인데, 그리고 이 차가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 스테빌라이저가 있어서인데, 이런 식으로 따발따발 떠든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레드필 지식을 먹는다는 거, 그래서 하이밸류 맨이 된다는 거는 jerk, 나쁜 남자, 싸가지 없는 남자가 된다는 것인가, 매너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 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우리 또 레드필러들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여자 경험이 있다면은 함께 공유를 해주신다면은 또 다른 남성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